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교육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시간입니다. 이상건 미래와 시대 투자연금센터 전문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색다르게 예. 금융 미디어의 황제 마이클 블룸버그 아.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사실 이 예. 경제 뉴스 산업의 예. 혁명을 일으킨 예. 인물이고 또 뉴욕 시장도 했었죠, 이 사람이. 시장도 했었습니다. 예. 아주 되게 경력이 다채로워요. 예. 또 말씀하시겠지만 참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다 예. 성공적인 삶을 예. 산. 특히 출발은 또 증권사에서 또 아.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 금융 쪽도 잘 알고 그 증권사에서, 미디어를 갔다가 예. 또 시장을 했으니까 정치도 나갔다 예. 대선 후보도 한번 도전했었죠. 예. 그런 다채로운 삶을 사신 예. 분이고 또 뒤에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분 중에 또 한 분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전 궁금한 게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방 박사님도 조선일보 계시지만 예. 이 언론사를 경영한다서 언론사의 경영자가 음. 사주가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제조업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 중소기업 수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뭐 한국에서 뭐 그렇지 근데-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 예. 미디어 재벌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예. 이제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이분이 이제 포브스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가 이제 예. 그 재산들을 좀 집계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700억 달러, 와. 84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갖고 있고요. 미국 10위의 갑부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미디어 재벌인데도 이분이 근데 이 부의 대부분이 블룸버그란 회사 지분이에요. 예. 88%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거죠. 거의 근데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예, 있네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미디어 재벌 그러면 루퍼트 머독이라고 루퍼트 머독이죠. 코퍼레이션, 예. 월스트저널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폭스 TV도 예, 하고 있죠. 폭스 TV도 있고 예. 뭐 그런데 이분이 재산이 208억 달러. 오. 또 CNN을 창업한 테드 터너란 분, 이분도 유명한 미디어 재벌인데 23억 달러 재산이 이런 정도 되는데 700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저는 거죠. 사실 미디어 재벌 중에서 루퍼트 머독이 제일 부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쪽에선 킹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금융 미디어의 황제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도 제가. 압도적으로 1등이네요. 예. 이분 이제 인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와가지고 공부 잘하셨네요. 1966년에 예. 뉴욕 월가에 살로몬 브로더스란 회사의 증권사에 취직을 합니다. 지금 사라진 회사죠. 예, 지금은 별로 이렇게 이름을 잘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유명한 유명했던 회사였어요. 회사죠. 예전에는. 예. 처음에 이제 증권사 들어가서 한 일이 채권하고 증권 이게 당시 이제 실물 거래를 했는데 그걸 막 세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 주권이 없어서. 예. 아니 그 세는 거 직접. 예. 세는 거. 제일 말단 직원으로 들어간 직원부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MBA 아까 방금 하버드 예.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한 거랑 상관없이 처음 들어가서는 이거부터 세라.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했다고 합니다. 바닥부터 굴러서 배워라 예. 이들.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 예. 출발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살로몬에서 블록딜 여기서 이 블록딜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주식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매하는 대량으로, 거잖아요. 예. 이 여기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래가지고 월가의 스타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31살 때 이 살로몬 브라더스의 최고 경영진인 이제 파트너라고 불렀는데 파트너에 합류를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로펌의 파트너, 파트너 예, 똑같은 당시는 거죠. 예.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주식회사가 상장도 안 돼 있고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파트너에 오르면서 경영진에 이제 예.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컴퓨터 시스템 부분도 이제 맡게 돼요. 그 옛날에 70년대 그러니까 IT 부분도 맡았다는 예, 거네요. IT 부분도 맡아서 예. 이제 하면서 이게 뒤에 이제 미디어를 창업하는 이제 기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나가던 증권맨이 하루 아침에 또 실직자가 돼요. 우리 전에 한번 봤던 분 있죠. 예. 제이미 다이먼 같이. 예. 바로 잘립니다. 왜 잘렸냐? 잘 나가다 잘려서 예. 다시 해야 이렇게 좀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됐냐? 1981년에 살로몬 브라더스 증권사가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인 피브로라는 회사에 합병이 됩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는데 이 경영진이 이제 보니까 이 데리고 가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면서 이쪽에 이제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위로금으로 $1,000만 받았어요. 위로금으로. 예.
저도 이렇게 좀 명태를 네. 하면은 한 이렇게 좀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명태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00만 달러를 받고 나왔는데 예. 이 이때 뭐 39살이었어요. 39살에 창창한 나이죠. 예. 이미 억만장자가 된 거네. 그 예, 당시에. 1,000만 달러를 일단 예. 손에 쥐게 됐으니까 서른 이 돈 아홉. 가지고 뭐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한 게 이제 보통 금융업에서 나오면은 뭐 다른 금융회사 조그만 부티크를 차린다든지 뭐 이런 걸 할 텐데 그쵸. 그걸 한 게 아니라 정보 예. 제공 회사를 만들기로 합니다. 예. 이게 좀 왜냐하면 대단한 자기가 것 이제 같아요, 이거를. IT 부분 조금 담당하면서 이렇게 예. 알게 되니까 이거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 금융에서는. 그래서 정보 제공 회사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각종 뭐 그쵸. 주가 정보, 채권 가격 정보 이런 걸 쭉 모아다가 이제 트레이더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예. 그런 회사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게 좀 주로 일반인들이 아니라 사실 월가의 전문가들에게 특화되어 있었던 대상으로 정보 한 그 당시 거죠. 로이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정보 제공했었던. 그런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것과는 더 다른 아주 획기적인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름을 이노베이티브 마켓 시스템즈라고 예. 붙여가지고 만들고 전용 터미널. 그쵸. 전용 터미널. 이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전용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키보드가 이 당시 이제 거래하는 전문가들한테 맞게 전용 또 키보드를 만듭니다. 자기가 다 해봤으니까 예, 알았던 거죠. 이 그렇게 사람이. 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하겠다 예. 했는데 이제 첫 고객을 메릴 린치를 잡았어요. 메릴 린치를. 예, 그래서 메릴 린치에서 이걸 사주기로 하고 첫 고객을 잡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메릴 린치가 사라졌죠. 그 메릴 린치도 이제 저 글로벌 위기, 금융 위기 때 사라져 버렸죠. 이게 사실 이 당시에 미국 예. 최대 증권사였었는데. 예, 그 상당히 우리로 큰 얘기하면 회사들. 최대 증권사인 그 미래에셋 증권에 납품을 한 거네요. 미래에셋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사업이 이제 쫙 이제 확장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1986년에 예. 회사 이름을 블룸버그 자기 성을 따서 블룸버그로 바꾼 다음에 확장을 나섰고요. 이 블룸버그 단말기 이게 유명한 건데 지금 현재 한 32만 5천 개 정도가 전 세계에 지금 다 깔려 있고 저희 회사도 있어요. 이거 비싸요. 이거. 연간 사용료가 한 2만 달러에서 2만 4천 달러 정도 한 2천만 원 약간 넘네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게 터미널도 저희 부서는 사실 매매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주식을 사고 팔거나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하면 가서 좀 그 다른 데 쓰시는 거 같이 쓰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가지고. 저희 회사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상당히 좀 고급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좀 핵심적인 다른 데랑 특화해서 만든 게 뭐냐면 단순히 숫자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써먹게 가공한 데이터를 주겠다. 그래서 인기를 끌게 되고 모든 증권사들이 다 쓰게 된 거죠. 쓰면서 증권사들만 쓴 게 아니라 언론사, 뭐 당시 뉴욕 타임스, 뭐 AP 통신 이런 데도 다 쓰게 됐어요. 금융 정보를 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끝나질 않고 자체 또 뉴스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또 TV도 만들고. 1990년에 자체 뉴스 서비스 만들고 또 몇 년 후에 블룸버그 TV, 블룸버그 라디오 뭐 이런 걸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지금은 다들 이제 익숙하지만 화면에 이렇게 딱 그 진행자가 나와서 얘기하고 막 이 옆에 각종 정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본 거죠. 그냥 미디어를 뉴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컨셉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블룸버그 TV에서 처음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 정보와 더불어서 와 정말 제작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저렇게 폼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느꼈던 게 보통 옛날에는 뭐 기자들이 이렇게 경제 뉴스 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해가지고 스튜디오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유튜브처럼 그냥 기자 앞에 카메라 꽂고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그냥 방송 있으면 휙 돌아가지고 그냥 멘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선구적 지금의 유튜브보다 더 선구적인. 그렇죠. 굉장히 시작하신 거예요. 제작 방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방식이고 그 테드 터너도 나오지만 CNN이라는 게 24시간이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현실화시킨 거고 블룸버거가 이렇게 그냥 정보와 취재를 그냥 결합시켜버리는 이런 방식 같은 것들도 저는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혁신을 이뤘죠. 뉴스 비즈니스에서 또 네로 캐스팅해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만 뭐 전화하면 또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쌍방 커뮤니케이션 지금은 다들 하고 있지만 이때는 또 다 획기적인 걸로 획기적이었던 거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근데 왜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정치에 네. 관심을 두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말렸대요. 왜 지금 정치를 하냐. 근데 예. 하여튼 국가에 봉사를 해보겠다. 예. 그러면서 모두 다 반대할 때 자기는 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2001년에 시장에 출마를 했는데 또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더는 이제 3년 임을 또 합니다. 3연속이요? 예, 3번. 예, 그래서 그 시장 하면서는 계속 연봉 1달러만 받은 걸 또 유명하죠. 예. 전 이거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음. 월급을 줘도 그럼 원래 규정에 주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체 같은 그래서 1달러만 받는 겁니다. 야. 그게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1달러만.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예. 참. 예. 기업들도 그래서 1달러만 받잖아요. 그 웬만한 저기 유명한 또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테크 기업의 저기 CEO들이 1달러만 받는 게 상징적으로 1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 시장을 마친 후에는 한 12년 이제 3년을 예. 하면서 한 다음에 블룸버그에 다시 최고 경영자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저기 대통령 예. 선거에도 후보로 이제 또 민주당 경선에 또 참여를 해요. 돈도 많이 쓰셨죠. 하지만 이제 당내 경선 중에 바이든을 예. 지지하면서 현직 대통령 사퇴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블룸버그의 이제 삶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예. 이 부모는 또 어떻게 이분을 가르쳤을까? 그쵸. 이게 또 예.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죠. 예. 이제 어떻게 커왔길래 이렇게 큰 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자질과 감각을 갖게 됐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죠. 블룸버그 아버지는 윌리엄이란 분인데 이분은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였다고 하세요. 폴란드계구나. 네, 폴란드 유태계였죠. 그렇죠. 많이 왔죠, 그분들이. 그래서 북유럽 쪽에서. 이민을 왔고 이 미국에 와서는 뭐 낙농회사 회계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 샬럿은 가정주부 뭐 이런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재밌는 게 이 가족들의 생활을 이제 블룸버그 사실 저 자서전 쓰면서 회고를 했어요. 그렇죠. 하면서 아버지 퇴근 후에 모두 다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 이런 또 규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밥상머리 유대인들이 하는 밥상머리 교육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버지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밥 다 같이 먹자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 이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시켰다고 합니다. 식사 때면 아버지는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낙농회사 다니셨으니까 치즈를 만들 우유를 구입하고 또 재고가 넘칠 때는 우유를 또 되팔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블룸버그가 이제 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또 회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가 다 끝나면 가족들이 또 자유롭게 자기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강제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이가 딴 데 관심 쓰고 그러면 야, 넌 지금 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너는 공부 딱 해서 일단 대학 간 다음에 해.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와서 자기의 일을 다 얘기를 하는 얘네가 거죠. 굉장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마이클 델 그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 그런 스토리들 많이 얘기를 해봤죠. 예. 또 이제 어머니는 또 어떤 분이셨나 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뭐 몇 가지 보면 블룸버그가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딱 들어가니까 다 집안의 경사 아닐 겁니까? 근데 어머니 한마디는 자만하지 말아라. 이런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독립적으로 사는 뭐 이런 걸 또 가르쳤다고 하는데 또 하나 에피소드 이제 이 보스턴에 이분들이 살 때가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을 다녔대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이제 인턴을 집 근처에서 해가지고 집에서 좀 생활을 하려고 그랬나 봐요. 해가지고 집 근처에 뭐 인턴을 구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집에서 살 생각하지 말아라. 여동생이 됐으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서전에 써놓으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기들을 키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반대로 권처럼 잘 됐다. 웬만하면 집에 와서 일하지. 집에서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블룸버그는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관계는 어떤가요? 또 가장 궁금한 게 저는 블룸버그 개인사는 잘 몰라가지고 블룸버그가 이제 뭐 당연히 결혼을 해서 딸이 둘이 있어요. 수전 브라운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흥미로운 게 이분은 18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혼한 이유가 블룸버그가 너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자기랑 좀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인이
회사 일만 하고 좀 돈만 책 벌지. 책 좋아했고 그러신 분이래요, 부인이. 집에서 아. 책 읽고 이러시는 책 분인데 읽고. 사회생활 이 미국에서 사회생활하면 부부가 같이 나가서 사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 거를 좀 내키하지 아 않으시는 뭐 기부 분이었다고 행사나 합니다. 성공한 예. 기업인들이 음. 공공 이렇게 같이 부부 동반해야 네. 될 때 많을 때 그런 거 자기 그래서 삶에서 이혼을 불편했구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이혼 후에 되게 친한 친구처럼 지낸다고 아 합니다. 쿨해. 예. 가족들이 되게 친하게 지낸다고 그래요. 쿨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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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 블룸버그 인제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거처럼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네, 않겠다. 기빙 플레이즈인가요? 뭐 예. 영어로 그렇게 그러면. 선언한 예. 예. 분이죠. 기부 사역 기빙 하시는. 플레지라는 그 예. 재단에 제 인제 예. 선언을 한 거죠. 예. 예.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기빙 플레지에 쓴 인제 레터를 다 인제 써서 거기 예. 공개를 해요. 홈페이지 공개를 하죠. 보면. 그죠? 거기 예. 보면 이제 누군가 자녀에게 뭔가 해 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가장 좋은 한 가지 일은 자녀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을 지원하는 거다. 내 자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 내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기관들한테 기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음. 좀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 큰 부자들이 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기부하는 이런 철학 같은 경우가 사회로 정립되어 있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이거 볼 때마다 놀라는 게. 근데 물론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기부를 재산을 기부하고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녀들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 예. 어떻게 좀 키웠나 이게 또 예. 궁금해집니다. 예. 예. 일단 딸이 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제 첫째 딸은 이제 기부 단체, 자선 단체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버지가 만든 또 단체가. 아니 아버지가 이제 별도의 단체에서 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둘째 딸은 이제 뉴욕대회를 나와 가지고 승마 선수, 오. 뭐 작가이기도 하고 재주가 많네요. 국가대표 승마 선수로 또 지내게 됐어요. 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랑 되게 친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 재주가 많네요. 그러면서 인제 이분 이름이 조진아인데 둘째 예. 딸이 2016년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버지 교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항상 감사해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가진 것을 인제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 자기가 가진 게 있다면 다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교육을 계속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겠다. 또 아이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다른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한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스포일 시키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이런 게 참 전 들으면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요즘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면 돈의 크기가 인격처럼 되어 있잖아요. 재산의 크기가. 그쵸. 예. 옛날에는 인제 좀 돈이 없더라도 저분이 좀 굉장히 선비적인 정신이나 그 반듯한 삶을 살게 되면 되게 존경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저렇게 살면 뭐해 돈이 없는데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분위기도 사회적으로 좀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예.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 그 돈이 인격이 아닌 거를 정말 부잣집 아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딸에게 또 그 딸이 또 되게 그 손자가 되겠죠 블룸버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좀 한국 사회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럴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네. 예. 또 조지나가 뭐 인터뷰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좀 흥미로운 게 이제 아버지가 뭘 하나 배우라고 그랬는데 안 한 걸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궁금해 예. 도대체 그게 그럼 뭔지. 블룸버그가 꼭 딸한테 뭘 하라고 했을까? 이게 저도 궁금해서 봤더니 이 대학 다닐 때 회계 수업을 꼭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블룸버그 아버지가 회계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월가에서 활동했으니까 회계를 좀 회계를 아는 것이 기초를 얼마나 좀 배워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이분 또 그건 또 안 들었다고 그러네요. 조지나랑 둘째 딸은 수강 신청은 했대요.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 또 첫 시간에 갔는데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너무 재미없죠 알아보지를 그게. 못하겠다 하면서 수강 신청 취소했는데 이거 끈기 있게 들었어야 됐는데 자기가 아버지 말 안 들은 것 중에 제일 후회하는 게 요거다. 회계를 안 하면 들은 거. 되지. 쉬운 길을 택한 걸 쉬운 길을 후회하고 택했구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딸은 이제 자선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만든 자선단체 아니고요. 또 대학도 좋은 데 나왔네. 프린스턴대에 나오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와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저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에 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다 잘했네요, 딸들이. 예. 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풀타임 잡.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도 2010년 포브스랑 인터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자기한테 계속 자선에 대해서 좀 그런 걸 하라고 얘기했지만 풀타임으로 할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블룸버그 삶을 보면서 박 기자님께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잖아요. 네. 도대체 이 자녀 교육에서 블룸버그의 자녀 교육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딱 정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뭐 어머니가 이제 자기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고 자기 여동생한테 가르친 걸 그렇게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전 재산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기본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부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부 우리 많이 해봤지만 그냥 주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판단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기부라는 게 판단력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게 좀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돈이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가치가 다른 가치도 같이 병립을 하는 게 이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돈이 있고 딴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뭐 우리가 다른 인격적인 가치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그 일찍부터 강조했다는 게 이런 게 좀 많이 와닿았었어요. 자, 오늘은 금융 미디어 황제 블룸버그의 삶과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권 전무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부자들의 자녀 교육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